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 드디어 오늘 15일 자정을 위해서 창간됐습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는 에디터들이 담당하는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 오피니언, 칼럼 양대 기둥으로 구성됐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세상을 바꾸는 시민 언론 민들레입니다. 한 주를 돌아보며 주요한 이슈를 한번 점검해보는 위클리 민들레 6월의 마지막 방송 출발합니다. 만사 여통 꼬꼬 무여. 대통령실의 만사는 여사를 통회하고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혹의 끝에는 여사가 있더라. 요즘 한간에는 그런 풍문이 떠돈다고 하는데 국민이 무엇라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말든 오불관은 그분은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습니다. 새벽에는 공기가 차갑고 안개가 짙어서 저 앞에 무엇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지요. 그러나 해가 뜨고 공기가 따뜻해지면 순식간에 안개가 걷히고 세상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를 가리고 있던 안개가 걷히면서 대통령의 경로가 드러나고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난리 법석이 드러나더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어른거리고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은 침묵 모드입니다. 결코 절대 과묵하지 않은 대통령실이 불리하다 싶으면 발끈하는 용산 대통령실이 꿀먹은 벙어리 행세를 합니다. 어느 진영, 어느 정파에 불리하면 가짜 뉴스라면서 온갖 악담과 저주를 쏟아내던 주류 언론이 눈뜬 장림 행세를 합니다. 최수근 해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아니라 임성근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으로 바꿔 부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오늘 민들레에서는 이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고들까 합니다. 시민 언론 민들레에서 사회 분야를 맡고 있는 김성재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김성재입니다. 예. 자, 이 방송은 민들레 TV, 언론 비상시국회의 TV, 촛불행동 TV에서 공동 송출합니다.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자, 김성재 기자. 네. 골프 해요? 골프는 안 쳐봤습니다.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선배 쳐보셨어요? 저도 예전에는 안 했었어요. 기자들이 접대를 받는 것 같아서 그렇죠. 안 하다가 네. 회사 일을 하면서 접대할 일이 생겨서 골프를 배웠었죠. 거의 반강제로 그냥. 아니 그냥 강자라기보다는 회사 필요에 의해서 그렇죠. 잠깐 했었는데 네. 그러면서 좀 알게 된 게 이제 있었죠. 자, 요번에 아주 민들레 만평이 아주 걸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아주 그 안개가 거치면서 의문의 실체가 딱 드러나는 네. 그 사안의 어떤 본질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시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김성기 기자 관련해서 기사 하나 썼죠? 네. 기사 썼죠? 예. 이번에 어떤 기사였습니까? 네, 저희가
지난 25일에 일단 JTBC에서 보도가 나왔었죠. 예, 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서 예, 예. 그 2차 주포, 그러니까 주도한 세력으로 알려진 이 땡땡씨, 이 땡땡씨가 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골프 모임을 계획했다는 카카오톡 내용이 예, 예. JTBC 단독 보도를 통해서 밝혀졌고, 저희가 이제 그 보도에 나오는 카카오톡 내용들을 쭉 보니까 날짜들이 특정이 된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으로 이제 임성근 씨가 그럼 실제로 그날 골프장을 갔는지 추적을 했었고, 부승찬 의원실에서 때마침 충무대 체력단련장 이용 내역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저게 이제 포항 군 골프장입니다. 해병대 1사단장이 쓰는 곳인데, 저기서 이제 실제로 그 특정한 날짜에 임성근 씨가 골프를 친 골프장을 이용한 내역이 확인이 되고, 그래서 그날 이제 일단은 최소한 임성근 씨는 간 것 아닌가 일단 확인이 됐고, 다만 이제 JTBC 보도에서는 실제로 골프 모임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이제 확인됐다라고 보도는 했는데, 일단 저희도 뭐 일단은 그렇게 취재는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다만 임성근 씨가 사단장 취임하고 1년간 골프를 46차례 칩니다. 그러니까 1년으로 따지면 1년에 52주니까 거의 매주 한 차례 골프를 치는 건데요. 여러 차례 골프를 쳤고 1박 2일, 2박 3일 이런 식으로 사용했을 수 있는 정황들이 있어서 저희가 저널리즘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임성근 씨가 이 골프장을 이용한 내역에 우리 말했던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이 이 땡땡 씨가 같이 사용했는지 좀 추가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판단에 이제 보도를 하게 됐습니다. 네. 저도 이제 기자로 있는 동안에 이제 국방부 출입을 해봤거든요. 국방부 출입을 했었는데, 아까 얘기한 그 체력 단련 얘기는 이제 군 골프장이, 군 골프장이 왜 있는가? 군인들은 어떤 영외로 그 위수 지역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그 공군에 많아요. 그러면 유사시에는 공군 조종사들은 즉각 출격이 되잖아요. 그렇죠. 바로 늘 잡혀 있단 말이에요, 부대에. 네, 맞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그래서 체력 단련장도 만들어주고 골프장도 만들어주는 거예요. 또 이제 군대 이제 군 비행장 이런 데는 또 더 넓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골프장 같은 거 만들어서 군인들에게 가둬두는 대신에 이제 그 안에서 골프 좀 더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무슨 뭐 특혜 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저 군 골프장을 아무나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아주 관리도 잘 돼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이제 기자들 또 외부 사람들 접대할 때도 많이 써요. 그렇죠. 뭐 사단장이나 뭐 지휘관들은 이제 지역에서 어느 정도 유지라고 불릴 수 있을 만큼 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관공서나 사업가들, 뭐 기자들 많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간다고 저도 들었고, 저도 국방부 출입할 때 말 들어보니까 공군 뭐 충남 지역에 있는 모 부대에는 뭐 바다가 보이는 CC가 있어서 정말 사실 골프 치는 사람 군 입장에서 골프장이 좋아요. 정말 좋다고. 예전에 여기 용산 네. 미군 여기서도 있었고 네.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다만 그러니까 군 골프장은 저게 그 일종의 특혜 같은 게 돼. 그리고 사회적 자기 들면 위상 이런 것도 돼. 자, 우리가 PPT에 몇 번인가 그 골프 모임 그 카톡 그것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기 페이지 5번. 예. 그러니까 보여주시죠. 저희 보면 날짜를 정해주잖아요. 그렇죠. 5월 26, 27, 28일이나 6월 2, 3, 4, 5 중에서 저건 뭐냐면 사단장이니까 네. 미리 해놓은 약속을 거야. 잡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누군가가 해서 뭐 사단장님 지금 요렇게 멤버를 구성해서 그러면 골프는 아무나가 안 해요. 그렇죠. 예민한 운동이라서 친한 사람들하고 해. 그게 그렇다면서요. 아니면 관리해야 될 사람들, 접대될 사람들. 골프라는 게 저는 안 쳐봐서 모르겠는데 뭐 4명 이런 식으로 가면 한 명만 빠져도 그 사람은 정말 천하의 죽일 배신자가 된다고. 그만큼 약속을 굉장히 이제 디테일하게 잡는다 이렇게 아주 들었거든요. 친한 사람들, 네. 응? 정말 허물 친한 사람들, 아니면 정말 친하게 지내야 되는 사람들, 네. 이렇게 해서 하죠. 그 보면은 카톡 내용 한번 더 보여주시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1박 2일 일정이거든요. 사실 6월 2일에서 3일 보시면 운동, 그러니까 골프를 치고 6시, 7시 첫날 사단장과 참모들과 화합회장 술 한잔 한다는 거고. 그래서 저거는 네. 저걸 주선한 외부에 있는 주선한 사람이 날짜를 이렇게 이 중에서 선택하세요라든지 스케줄 있지 않습니까? 네. 몇 시부터 몇 시에 방문해서 1시에 방문해서 2시에는 첫날 1일차 운동을 골프를 하고 6시부터 7시는 그 저녁을 하는데 거기에 사단장만이 아니라 참모들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외부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해요? 외부에 누군가가 임성훈 사단장한테 연락해서 골프 모임 한번 합시다. 네. 아, 그래, 좋지요. 누구? 이런 사람들하고 합시다. 그래? 그럼 내가 날짜를 줄게.
이달자 이렇게 하면 거기서 그 조율을 해보세요. 응?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스케줄을 이렇게 해준 거야. 뭐 일단은 뭐 임성근 씨 입장이 있으니까 임성근 씨는 저 보도가 나오고 나서 자기 무슨 팬카페 같은 거 했는데 거기다가 어쨌든 자기는 이종우라는 사람을 본 적도 없고 친적도 없다라고는 하는데 저 내용들 그 저희 보도 내용들을 보면은 최소한 그래도 우리가 검증을 좀 해볼 필요는 반드시 있겠다 싶은. 그러니까 이 땡땡이라는 사람을 네. 그저 박주택 의원이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본 적도 인물, 네. 군에 쓰는 인물이죠. 네. 그저 인원 사람 얘기하는 거야. 저분을 네. 내가 모른다는 거지. 네. 골프도 한번 쳐본 적 없다고 하는데 저에게도 맞을 수 있어요. 근데 골프라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 친한 사람, 친하게 지낸 사람.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기존에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고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싶은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죠. 응? 그러니까 그 골프 모임이 성사되고 성사되지 않고 중요하지 않아요. 네. 예? 이미 친분이 있다는 거 있거나 굉장히 친해질 이유가 있거나. 그래서 지금 국회 국방위원회 오늘 잠깐 취재를 갔다 왔었는데 뭐 이제 모 의원실에서는 그 부분을 좀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아직 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이제 상임위원회 다 들어왔으니까 그 일정을 어쨌든 잡는 데 있어서 사단장이 직접 했을 수도 있지만 뭐 만약 했다면 골프를 쳤다면 근데 부관이나 밑에 있는 보좌진들이 이런 일정도 챙기잖아요. 사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좀 소환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들이 지금 이제 야당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분들을 좀 소환을 해서 실제로 이 약속을 컨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개입을 했는지 사단장이 인지를 했는지 등도 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언론에서. 네. 그래서 저 국회에서도 증언을 거부하거나 그 비증만 아니라 증언을 거부해도 뭔가 처벌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야지 국회의 어떤 그 권능, 저 국회 권능, 그러니까 국회가 역할을 제대로 하는 거죠. 이를테면 뭐 이러이런 뭐 지금 저 수사 중이어서 뭐 증언 감정법에 따라서 뭐 증언을 선서를 거부하겠습니다. 증인 선서 거부하겠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랬었죠. 증언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네. 그럼 그 사람들은 수사 중이라서 증언을 못 해. 그럼 수사 경험을 제대로 할까? 아니죠. 그렇죠. 경찰이나 검찰이나 공수처 가면은 진술 안 해요. 묵비권, 나도 권리 있다고. 그리고 이제 148조, 형법 148조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유죄가 될 것 같은 증언은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거잖아요. 안 한다는 건 결국에 자기가 말하면 인정하는 거지. 인정하는 꼴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증언, 그러니까 진술 안 한다는 거는 사실이라고 인정하는 거랑 마찬가지로 봐야 돼요. 저도 정치부 기자 생활을 한 5년 넘게 했었는데 증인 선서 거부하는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나오는 거 많이 봤지만. 네. 자, 어쨌든 이제 이래서 이번에 입법청문회에서 새로운 이름이 등장하고 네. 또 새로운 의혹이 등장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가장 그 도이치모터스 이 땡땡이라는 사람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배후 그렇죠. 주요 인물이라는 거 아니에요? 주요 인물입니다. 그리고 저 김건희 여사 그 계좌를 관리했던 맞습니다. 그 내용 좀 한번 더 다시 한번 봅시다. 한번. 네, 우리 그 PPT 4번 띄워주시면은 저희 그 판결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땡땡 씨에 대해서 컨트롤 타워 그러니까 주가 조작의 이제 주범으로 보는데요. 이분은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이 1차와 2차에 나눠서 했잖아요. 2차에 같은 이모 씨인데 이 땡땡 씨 2차에 있는 분이고 1차 때, 2차 때 선수가 달라요. 달라지는 게 1차 때 아마 그렇게 좀 효과를 못 봐가지고 아마 2차 때 이제 이분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래서 돈을 꽤 번 것 같아요. 수익을. 어쨌든 주포라고 불리는 그 주도 세력인데 이분이 그 JTBC 보도에 나오지만 김건희 씨와 인맥을 평소에 자랑했다라고도 나오고 실제로 김건희 씨의 자산 증식의 어떤 핵심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 우리가 그동안 여의도에서 많이 돌았던 김건희 씨가 과연 이 특검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최혜병 사건과 관련해서 연관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돌았었잖아요. 여름부터 꽤 됐었는데 거기에 대해 처음으로 좀 나오는 커넥션인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이분이 김건희 씨에게 이익을 줬던 거고 그분이 그 김건희 씨가 언급을 했던 거고 검찰 의견서인가 법정에 제출한 거기도 23억인가요? 네, 그때 그 김건희 최우선 모녀 네, 뉴스타파에서 처음 주가 조작을 해서 벌어들인 차익이 23억인가? 네, 23억으로 나왔었죠. 약 23억으로. 네, 그러니까 그때 했던 그 주포라는 사람이 이 땡땡이라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 회사 아까 말했던 블랙펄 인베스트라는 회사가 당시에 수사했을 때 김건희 엑셀 파일이 또 나왔던 그 회사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관리했던 민땡땡 씨 이런 분들 다 유죄 처벌 받았습니다. 네. 그걸 봤을 때는 이제 최소한 김건희 씨와 이땡땡 씨 연결 커넥션이 좀 어느 정도 좀 확인이 되는 것 같고 저 그림대로 그러면은 임성근 씨와 이제 관계가 있느냐를 좀 더 규명을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입법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김건희 여사 이름이 등장을 했어요. 네. 그러면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에서 무슨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이 아니면 아니라고. 응? 반응이 전혀 없죠. 그게 대통령실에서 이런 경우 꽤 왕왕 있었잖아요. 다른 사건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바이든 입장을 날리면 내야 경우는 되는데. 침묵하고 있다가 열 몇 시간 만에 나왔어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제 뭘 만들어냈겠지.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며칠이죠? 벌써 3, 4일 지난 것 같은데 지금 21일 전혀 반응이 없죠. 전혀 뭐 대통령실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다만 움직임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공수처에서 최소한 수사 첩보 정도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량까지 들었는데 그 이야기는 좀 지금 하긴 어려운 것 같고 이제 내용을 확인을 중인데 수사 내용이랑 확인 안 되는 것 같고 최소한 대통령실에서는 이걸 다 확인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입장이 안 나온다는 거는 뭔가 지금 상당히 좀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네. 여당인 국민의힘 지금 당대표 전당대회 선출하는 전당대회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네. 얘기가 나오는데 여당에서는 이런 얘기 없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제 최혜병 특검법 발의하겠다라고 했는데 글쎄요 그 제안한 내용 자체가 대법원장이 추천해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결국에는. 근데 대법원장은 다 알다시피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고 조희대 씨는 아주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사람이고 특별히 뭐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렇지만 어쨌든 정치 역학에 따라서 전당대회 이후에 한동훈이 실제로 된다거나 어쨌든 당과 대통령실이 좀 균열이 생긴다면은 특검법이 또 통과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특검법 거부하면 이제는 김건희 여사 이름까지 나왔는데 그렇죠. 저희끼리 난감하겠는데. 아 그렇죠. 뭐 저희끼리서 하는 이야기가 만약에 특검법을 받으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거부권 행사하지 않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상상들도 지금 정치권에서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 입법 청문회를 계기로 해서 갑자기 안개가 확 거친 듯한 느낌이에요. 맞습니다. 실체가 확 드러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이번에 입법 청문회에서 그 인상적이었던 게 그 우리 저 PPD 6번에 그 정청래 그 위원장이죠. 네. 위원장이 임성근 사단장한테 이거 좀 물어보다가 저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이 난리법석이냐? 결국 보니까 결국 그렇게 점점 이렇게 그 귀착이 되는 게 어느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니까 네. 결국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아니냐. 임성근 구명 로비 같은데 예? 도대체 왜 이러느냐. 왜 이러지 않으냐. 이거 미스테리다. 왜 하느냐. 그러니까 알아요. 그러니까 궁금하지 않아요? 저도 궁금합니다. 저 이게 재밌겠어요. 저도 재밌었습니다. 상당히 재밌는 대목이었죠. 네. 사람들이 왜 저를 구하려고 저렇게 난리법석인지 저도 모릅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자, 그러니까 네. 우리 저 궁금증을 좀 풀어줘야 된다고요. 그렇죠. 응? 궁금증을 풀어줘야 된다고. 언론이. 예? 그리고 뭐 공수처든 해야 되는데, 자, 그 언론에서 사실 보도라고 얘기할 때는요, 그 하나의 사안에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수많은 여러 가지 사실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보면 전체가 잘 보이질 않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조망해질 필요가 있는데, 우리 한번 타임머신 타고 과거로 돌아가서 최수근 해병이 목숨을 잃었던 그날로부터 다시 한번 짚어보자고요. 네. 그 1년 전부터 지금까지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일지를 한번 볼까요? 자, 이게 그 사고가 난 게 7월 19일이죠. 맞습니다. 네. 7월 19일에 사고가 났었고 수색을 했었죠. 네. 그리고 나중에 찾고 구명조끼도 없이 민간인 실종사 수색에 들어갔다가 네. 급류에 휩쓸려서 최수근 그 당시에 일병이었습니다. 네. 입대한 지 얼마 안 됐던 그 일병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다가 결국 사망했고요.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어머니입니다. 어머님이죠. 예. 저 어머니가 최수근 그 해병을 굉장히 어렵게 가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사연이 있죠. 있죠. 네. 정말 어렵게. 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그 사연을 보니까. 그리고 다음 날에 이제 대통령이 예. 발표를 했었죠. 네, 그 다음 날. 사고 원인을, 예. 네, 이제 찾고 나서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다음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라는 게 이제 예. 대통령이었거든요. 저기 네, 이게 당시 이제 상황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저거다. 해병대원이랑 어머니들. 네. 그 최수근 네. 해병이 어머니하고 주고받았다는. 그날 네. 뭐 한번 좀
그럼 좀 마음 읽기가 참 마음이 아프네요. 도로 이렇게 한 걸 이제 재구성한 건데 네. 지금 뭐 우리 이제 이거 실종 수색 나간다니 그 얘기를 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수심 낮은 것도 있었고 깊은 것도 있었고 그건 어제 상황. 네? 오늘 마지막에 사전에 살아올게요. 가슴까지 물이 올라올 거라는 말이 있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했네. 구명조끼는 안 입고 찔러보고 그냥 네. 그래서 수색한다고. 살아올게요 했는데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 네. 이런 말을 했습니다. 7월 20일입니다. 그런데 불과 열흘 만에 말이 이제 바뀌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바뀌기 전에 그 다음 PPT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7월 30일 날 이제 박정훈 대령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과 해군 참모총장 네. 그리고 이제 이종석 국방부 장관을 네. 만나가지고 결재를 받은 서류인데 여기에 보면은 8명의 업무상 과실치사가 명확하게 돼 있어요. 네. 이 7월 28일 날 이 보고를 하기 이틀 전에 최수근 상병 가족들을 만나서 직접 박정훈 대령이 이제 문제를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하고 또 청문회에서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박 대령이 시신 앞에서 억울하지 않게 꼭 네. 풀어주겠다는 네. 말씀도 네. 했고 네. 당시 이종석 장관이나 이종호 해군 참모총장,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까지 모두 다 이제 결재를 했던 사안이죠. 근데 이제 모두가 아시다시피 다음 PPT 보시면 7월 31일 날 이게 이제 당시 이제 박정훈 대령의 진술서 내용인데 대통령이 7월 30일 이제 31일 날 31일 날 회의에서 이제 경로를 하면서 사건이 이제 뒤집어지기 시작을 하죠. 그 당시에 이제 1차 이날, 경로입니다. 예, 저기서부터 1차 이제 경로 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날 다시 저도 복귀를 해보면은 전날 저런 일이 사실 있는 줄 나중에 알았고 그날 기자들 입장에서는 브리핑을 하기로 했었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나중에 진술을 보고 알았는데 국방부 서문 앞에 있는 육군회관에 한참 앉아있다가 다시 돌아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날 이제 기자들은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이제 병사 사건들이 났을 때 수사단장, 그러니까 크고 작은 사건을 저도 많이 이제 브리핑을 갔었고, 지금 기자회견을 많이 봤었지만, 이제 보통 수사단장이 와서 사단장까지 처벌하겠다고 결론을 내려서 와서 이야기를 하고 나면 언론 입장에서는 이렇게 처리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뭐랄까, 합의가 되는 부분인 거고, 그럼 더 이상 사실 후속 취재는 없습니다. 그냥 발표한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처벌됐다라는 정도로 하고 끝날 거라고 다들 생각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안타까운 죽음이지만 이 정도 처벌하면 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브리핑이 아주 갑자기 돌발적으로 취소가 되고 다음날 항명으로 그냥 얼마 안 돼서 이틀 후죠. 항명으로 갑자기 수사단장이 체포가 되고 그 이제 처리가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기자들이 의문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었었나 추적하다 보니까 경로가 이제 처음 나왔던 거죠. 그 뒤로. 다시 한번 저 PPT 13번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아까 경로 했을 때 네. 그 경로 전에 한번 사망하고요. 20일 날 철저히 조사를 했고 그래서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법대로 규정대로 잘 합니다. 네. 예? 그리고 저 군에서의 사망 사고는 수사단이 이제 옛날 헌병대예요. 그렇죠. 그 군에서 수사를 하는 게 아니고 민간은 경찰에 넘깁니다. 네. 왜 그러냐 하면 예전 군에서 사망 사고 나면 뭔가 은폐, 맞습니다. 뭐 조작 네. 이런 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군대 보낸 그 부모들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군사보험법을 개정한 거 아닙니까? 늘 의문사. 그래서 군 의문사예요. 그게 맞습니다. 옛날 저 독재 시절만 있었던 게 아니고 네. 그 후로도 계속 그 사망 사고가 나면 지휘관들한테 자리 보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축소하거나 왜곡 은폐하거나 막 이래요. 그래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 법을 개정하고 민간 경찰에 넘기기로 한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잘 했습니다. 해서 28일 날 그 박정훈 그 대령이 아까 얘기한 그 결재 우리 좀 보고하기 전에 참 그것도 잘했던 것 같아. 예? 일단 자기 사령관에겐 보고한 다음에 최수근 해병 집 찾아가잖아요. 그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부모나 그 할아버지한테 그 마음을 얼마나 어쨌든 그럼에도 저희들이 법과 규정에 따라 철저히 해서 조그만 의혹이라도 남기지 않고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 잘했어요. 그랬는데 요 다음에 그 30일
저런 거 보면 좀 이상해. 누가 박정호를 계속 감시하고 있었던 것 같아. 예? 7월 30일 날 이제 보고를 합니다. 네. 예? 사령관한테 보고하고 참모총장한테 보고하고 예?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하고 국방부 장관도 그 수사 잘했다고 했다면서요. 네, 아까 사인도 했고요. 예, 사인도 했고 자기 네. 결재했잖아요. 네, 응? 맞습니다. 그랬는데 그 31일 날부터 바뀌는 건가? 32일부터 이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죠. 네, 본격적으로 안보실 회의를 하고 나서 뭔가 경로가 당시에는 이제 몰랐지만 나중 경로하고 나서 급격하게 이제 언론 브리핑이 취소되고 항명죄로 입건이 되고 뭐 이제 수순이 쭉쭉쭉 가는 거죠. 네. 또 어제 또 나온 게 있죠. 그러니까 안보실 그 회의 전에 네. 예? 안보실 회의 전에 PPT 12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강희구 이제 부속실장이 통화했다는 내용이 오마이뉴스 통해서 이제 처음으로 확인이 됐는데, 강희구 부속실장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검찰 수사관 출신이고 예, 한 뭐 20년 정도 20년? 예, 인연이 있고, 이럴 때 쓰는 말이 모셨다 그러죠. 예, 20년 동안 윤석열 모셨다. 모셨던 네. 분이고, 특수활동비를 또 관리를 해줬던 분이고, 그 집사 역할이고. 네, 문고리 돈 집사 역할이고. 근데 그분이 경로가 있기 전에 임기훈 국방비서관과 통화를 여러 차례, 그 경로 전후로 해서 6차례 했다는 게 좀 보도의 핵심 내용이거든요. 부속실장이 왜 저런 통화를 했을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임기훈 이 국방비서관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청와대, 과거 이제 청와대 똑같지만 대통령실과 네. 국방부를 연결해주는 네. 자리고, 통상 육군소장이 앉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올라오는 거를 한번 스크린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서, 비록 소장이지만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거든요. 작게든 뭐 여러 가지 그럼요. 부분에 예. 그런 자리입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부속실장이, 대통령을 모시는 부속실장이 직접 통화를 했다는 거는 뭔가 의중을 전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누구의 의중을? 그게 이게 의문인데, 부속실이라는 게 과거에 1부속실, 2부속실 나눠져 있었잖아요. 대통령을 모시는 1부속실 대통령, 2부속실은 대통령 부인. 근데 대통령 부인 부속실을 없애놓고 사실상 부속실이 양쪽을 다 모시고, 통합된 거예요. 양쪽을 다 모시고 있고, 어떻게 모시는지는 아직도 확인이 안 되는데, 뭐 듣기로는 뭐 4-5명의 팀이 있다는데 뭐 모르겠고, 어쨌든 두 분을 모시는 저 팀이 국방비서관을 이야기했다는 거는 김건희 씨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대통령 부인이든 그렇죠. 응? 누군가의 의중을 예, 대변하고, 네, 맞습니다. 대변이라보다 대신 전달하고 그랬을 이러지 가능성. 않았을까? 라는 의심을 좀 할 수 있는 거죠. 언론 그것이 입장에서. 합리적 의심이죠. 그렇죠. 그것이 의혹의 핵심일 수도 있고. 맞습니다. 저 아주 중요한 좀 보도를 했던 것 같고, 그 외에도 보시면은 통화를 한번 보시죠. PPT를 넘겨주시면은, 잠시만요. 예. 저희가 이제 만들었던 PPT 내용인데, 8월 2일. 예, 8월 2일 날, 그러고 나서 이제 대통령이 1차 경로가 7월 31일, 맞습니다. 2차 경로가 이제 그 8월 2일입니다. 그렇죠. 8월 2일. 저희들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지기 1차 경로 때는 뭐 흔히들 알려졌던 정도. 이렇게 하면 대한민국의 사단장 누가 하겠냐 정도 이야기하는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알려진 내용 2차 내용은 해병대 그냥 뭐 거의 죽이라는 정도의 내용으로 말하지 않았나라는 이제 이야기들이 추측되고 있죠. 예, 진짜 경로했다라는 거죠. 말 안 되냐. 저게 진짜 경로야. 진짜 경로한 것 같아요. 근데 전화의 흐름들도 참 보면 똑같은데,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다시 누군가에게 전화할 때는 항상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이 끼어들어요. 보면은 저 통화 내용이 13시 21분, 그다음에 16시 21분에 신범철 차관에게 하기도 전에도 2분 전에 이시원 공직비서관이 전화를 하거든요. 아까 강의구랑 좀 비슷한 부분이 좀 저는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강의구 부속실장은 네. 흔히 말하는 문고리 집사고, 네, 이시원 비서관은 이때면 복심이라고 그러나? 복심이라고 많이 부르죠, 저희가. 예, 언론에서. 그래서 이제 의중을 파악하고 이제 이런 문제들, 실제로 민원을 해결한다고 볼 수 있죠, 공직기관은. 예, 그렇죠. 그렇죠. 뭐 예. 그 관에 대한 민원 정도라고 할까요? 네. 아마 그런 권력기관, 검찰, 경찰 뭐 이런 데 상대하고. 네, 그걸 제가 민원이라고 표현한 건데, 그런 식으로 움직이지 않았나. 그리고 대통령의 통화를 보시면 흐름을, 대통령이 이종석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신범철 차관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전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전화를 받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부청에 있는 노규호 수사부장, 옛날에 중부서장이었는데 이분에게 전화를 하고,
김동혁 검찰단장이랑 차관에게 또 짧게 통화를 해요. 뭔가 흐름을 봤을 때는 저희가 그냥 뭐 추정하기로는 대통령이 어떤 지시를 내렸고 그 지시를 받은 국방비서관이 국방부의 커넥션 역할을 하니까 실무자인 유재은에게 이야기를 했고 유재은도 경찰청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쭉 연결되는 이 흐름들을 보면은 대통령실이 당일 그리고 뭐 7월 30일이든 8월 2일이든 1차 경로든 2차 경로든 상당히 분주하게 움직인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PPT에 보면은 그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그 통화한 시간과 누구 통화했는지 거고 오른쪽에 네. 있는 거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맞습니다. 그 우즈베키스탄 그 출장 가 있는 그 국방부 장관에게 세 차례 네. 연속해서 네. 그 전화를 했던 건데 저게 이제 일반 전화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비화폰이라고 하는 거는 도감청을 방지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 보안이 되는 네. 전화인데 그걸 안 썼다는 게 그렇죠. 네?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우리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이게 국방에 관련된 중요한 일이라면 반드시 비화폰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안보에 관한 중요한 일이라면 그렇죠. 모든 군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네. 근데 왜 그 개인 전화를 썼는지? 그렇죠. 그것도 규명해야 될 문제죠. 그리고 저기 사이트 옆에 보시면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저기 오른쪽에 있는 게 이제 발신 내역이거든요. 이제 위에 게 뒤에 이제 배경으로 나온 건데 위에 줄이 대통령이 이종섭 장관에게 통화했던 거고 맨 오른쪽에 있는 주소가 관저예요. 발신지 관저입니다. 관저. 그래서 관저에 폰을 뭐 가지고 있지 않았던 건지 놓고 온 건지 아니면은 본인이 그냥 일반 전화를 한 건지 혹은 일반 전화로 집에 사시는 다른 분이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는 게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개인 거죠. 전화를 가지고 다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관저에서 네. 개인 전화를 쓰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개인 전화 수시로 누가 막 통화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친구한테도 전화하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뭐 이런 거 그런 의심이 가능하고 또 그게 아니면 다른 분이 그 개인 전화를 다른 사람이 통화를 했는지 아니면 전화를 뺏었는지. 네. 지금 스튜디오에 보이지 않겠지만 이쪽에 뉴탐사 김시몬 기자가 숨어 있는데 예. 뉴탐사에서 예전에 한번 녹취록이 나왔던 것 같은데 그 김건희 씨가 한번 그 대통령 전화를 이제 누군가 대통령이 전화를 해요. 축하한다고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데 안에 김건희입니다고 받을 때가 있거든요. 네네네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관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도 좀 하게 되죠. 그런 부분들도 이제 계속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골프장으로 지금 김건희 커넥션이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언론들이 규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특검이거든. 또 다시 골프를 얘기하자면 저 네. 골프 약속은 굉장히 그 끈끈한 거예요. 그거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냥 뭐 그냥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이게 아니고 정말 친한 사람들, 친해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임성근 사단장이 보니까 세수군 해병 그 사고 나던 그 당시에도 보면은 저런 거 있잖아요. 홍보에 굉장히 신경을 쓰는 것 같아. 아,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의정과 홍보에 상당히 신경 쓰는 것 같아요. 언론에 어떻게 네. 나오는지 굉장히 신경 네. 쓴다는 거는 대부분 사람은 자리 욕심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응? 그런 거 그리고 골프 이런 거는 인맥 관리야. 그렇죠. 네? PPT 한 20번, 21번 이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말씀 나오는 김에 21번 한번 보여주세요. 19번부터 보면 된다. 19번부터 한번 19번부터? 보면은 예. 네. 일단은 뭐 이 그날 지시했던 거? 네, 맞습니다. 포 11대 대장으로 나왔는데 이제 그 사람이 사단장님 지시라고 전달을 한 거죠. 예, 뭐 예. 이 과정에서 왜곡이 있었는지도 물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간에 저기 내용들을 보면은 뭐 대부분 그런 거죠. 경례가 미흡하고 바둑판식으로 안 하고 뭐 빨간 뭐 복장 입지 않고 뭐 이런 내용들 나와 있고 그 다음 거 다음 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홍보. 그러니까 공보실장이 뭐 이런 보고를 한 거야. 보고를 하니까 이렇게 언론에 예, 보도됐습니다. 훌륭하게 공보 활동이 이루어졌구나라고 하면은 누구든 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 거 한번 보여주세요. 훌륭하다고 한 게 바로 이거거든요. 수중에 가서 수색했던 장면들. 이걸 보면는 다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다. 아니 저거 보면은 그 군복 야전 그 군복에다가 배낭 메고 예. 응?
저러다가 저 어디 왜 뭐야 발을 미끄러진다든지, 네. 예? 그 파인 웅덩이 같은 데 푹 빠진다든지 그러면 그렇죠. 배낭도 메고 그냥 쑥 빠져 휩쓸려. 저건 그래도 얕은 거 찍은 것 같은데 말이죠. 예. 그리고 청문회 때도 말했지만 구중대장이 저 수생 문제 가지고 많이 깨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렇게 하지 않으면 깨진다는 거를 지금 모든 부대가 현장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임성근 전 사단장은 현재까지도 자기는 지시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국민들이 보기에는 참 우스운 이야기죠. 예, 앞뒤가 맞지 않는. 저 보도, 저걸 보면서 생각난 게, 제가 카투사로 근무를 했었어요. 네. 미군 부대에서. 그래서 필드 매뉴얼, 우리가 FM대로 해 그러잖아요. FM. FM대로 네. 해. 예? 그게 필드 매뉴얼. 그러니까 교범대로 하자는 건데, 규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규정대로. 아까 저 사진 보니까 저 규정이 안 맞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예. 배낭 메고 저거 FM대로 FM 아닌 것 같은데. 그 김병호 그러니까 우리는 변호사가, 진짜 까라면 되는 게 뭐냐면 까라면 까지. 예? 군대에서 까라면 까지 뭘 따지냐? 그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사람을 예? 맞습니다. 우리 군대 다 갔다 왔지만 저런 식으로 하라고 하면 그냥 해야지 뭐 어떻겠습니까? 그러다가 사고가 난 거죠. 김경호 변호사가 그날 청문회에서 임성근 사단장이랑 거되게 한번 붙잖아요. 논리적으로 다 반박하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이 저는 아주 인상 깊은데 이 사건에 대해서는 이제 대법원의 뭐 이론, 뭐 공동정범의 뭐 이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쨌든 8명이 다 책임이 있는데 그 중에 누가 제일 큰 책임이냐고 물어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이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기 나갔던 장병들은 그냥 뭔지 모르고 나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마대자루 들고 뭐 저기 치우러 가는 줄 알고 그냥 갔는 건데 갑자기 저거를 실종자 수색으로 바꿔가지고 애들을 물에 집어넣은 거. 그러니까 폭우로 어디 집 무너지고 그렇죠. 복구 작업하고 수습하러 가는 거로 삽 들고 생각하고. 가서 이게 황토 그렇죠. 퍼내고 뭐 그렇죠.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실종자 수색으로 뒤집은 게 누구냐? 임성근 아니냐라는 거죠. 가장 책임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을 관련자로 해서 혐의로 빼라. 그걸 안 뺀 수사단장을 집단 수계 항명. 그런 걸 저는 기자 생활에서 처음 봤어요. 그런 혐의로 기사 써본 것도 처음이고 말도 안 되고 정상적인 사람이었다면 국민일보 아까 그 자료를 봤을 때 야 애들이 지금 구명조끼도 안 입고 수색 활동을 하고 있어? 뭘로 쑤시는 거야? 저 배낭은 뭐냐? 저 몸을 물 젖으면은 활동에 그렇죠. 지장이 있지 그러니까 않냐라고 저렇게 지적을 해야 되는 보고를 상황인 거죠. 받았다면 정상적인 지휘관. 저러다가 그 배낭 젖어서 미끄러지려면 어떻게 되려고 어떤 놈이야? 그렇죠. 그렇게 해야죠. 왜 몸에 끈도 연결 안 해? 무릎 밑으로든 그 여름에 우리 병사들 보조 때면 안전 뭐 장치는 뭔가? 아 그렇죠. 어? 그 여름에 계곡에서 사고 난 보도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항상 실험하잖아요. 매년 물 발목 높이만 좀 올라가도 성인들 유속에 따라서 쓸려간다고 나오잖아요. 저 지금 얼마나 많이 들어갔습니까? 저거 만약 유속 셌으면 다 쓸려가는 거예요. 근데 줄 하나 연결 안 해 있잖아요. 그 임성근 사단장이 저 경찰 출두하면서 그런 얘기했었죠. 그 뭐 내가 지시한 적 없다. 지도했다라고 하죠. 지도는 제가 참 김정일이에요, 김일성이에요, 뭐 현지 지도야. 그게 뭐야? 임성근 씨의 워딩에 따르면 지도라는 거는 어떤 노하우를 전수해 주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생각 들었어요. 지도? 저 훈련소 뭐 그 시범 조교예요? 그거 했나 그러면? 그러면 안 되는 거. 그리고 군대 아니어도 어디여도 권한과 책임은 비례하는 거예요. 계급이 높을수록 자리가 위로 올라갈수록 권한이 크고 권한이 큰 만큼 책임도 큰 거예요. 나는 뭐 지시한 적 없다, 뭐 아래서 알아서 했다? 그거는 정말 창피한 거죠. 그리고 군대라는 특수조직에서 저렇게 아랫사람한테 책임 떠넘기면 어떡합니까? 전쟁 났을 때 나를 따르라 어떻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요. 네? 누가 믿겠습니까? 그리고 최소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사단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수사를 받고 명명백백하게 무죄면 무죄 받으면 되는 거죠. 이걸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려고 하는 거는 임성근 사단장 이야기를 한번 돌아서 생각해 볼게요. KBS에서 작년에 보도했던 거고 최근에 김규현 변호사가 또 이야기를 했던 건데 대대장 시절에도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뭐 1박 2일에서 강호동 씨랑 씨름을 했다는 그 하사분 돌아가시고 중사가 되셨는데 레펠 하다가 물에 빠져서 실종을 하셨다고 못 찾았답니다. 임성근 씨 책임 안 졌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빠져나갔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가 민들레에서 보도를 해가지고 임성근 씨가 요따만하게 서류를 보내줬는데 고맙습니다. 임성근 씨. 이분을 제가 취재를 할 때 물어보니까
한 해병이 그러더라고. 제가 담배 피면서 아직도 그 모습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니 임성근 씨는 진짜 천운이 있나 봐. 다 피해가라고 하면서 들려줬던 이야기가 사단장 시절에 JTBC 보면 나옵니다. 나중에 찾아보시면 인터넷에 다 나오는데 일사단이 민간인한테 뚫려요. 그 옛날 기무사, 요즘 방첩사라고 하죠. 방첩사라고 사칭한 민간인이 돌아다닙니다. 부대 내를 마구잡이로 뚫어가지고 사단장실에 가가지고 사단장 임성근 씨 만나서 우엉차 마시, 차 마시는 내용까지 우엉차 티백으로 저도 취재했거든요. 마시고 나왔어요. 10분간. 이거 완전 그냥 뚫린 거거든요. 해병대가 어떤 부대입니까? 1, 2, 4단 2개 있어요. 우리 사단으로 따지면은 국가 전략군 아닙니까? 북한으로 바로 상륙하는. 근데 그렇게 경계가 뚫렸다고요? 우리 군대 가서 다 그런 말 듣지 않습니까?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있다.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근데 임성근 씨 아무런 사과 없었고 통감 없었고 처벌 안 받았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최소한 자기 근데 앞에 사건들은 그렇다 칩시다. 이번 사건만큼은 자기 병사가 죽었는데 그러면 안 되죠. 자, 그러니까 그런 군인을 구하려고 네.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있었다고 저희는 이제 계속 거의 그게 이제 사실 뭐 거의 뭐 정말 드러나고 있는 거죠. 구명 로비가 있었다라는 게 거의 네. 뭐 그 사실로 그 확인되고 있고요. 근데 그 구명 로비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됐느냐, 그렇죠. 네? 누가 했느냐. 근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저도 국방부 출입했으면 그 국방부 가면 저 별자리 우습게 한다 그래요. 별. 네? 그렇죠. 흔하게 별이라고 그래요. 너무 많아가지고 네. 투스타가 자기 구명할 수 없어요. 대통령에게 안 되죠. 못합니다. 네. 네. 차관복급 아닙니까? 아니, 의전상도. 저 사단장이라도 자기 구명 운동을 자기가 어떻게 직접 대통령에게 합니까? 그렇죠. 그건 군통수권자한테 함부로 절대 안 하죠. 그럼요. 네. 누군가가 대신해 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골프 모임이 주목을 받는 겁니다. 골프 모임 이야기가 정말 오래 나왔어요. 예, 골프 네. 모임. 사실 작년 그 8월부터 그 얘기 있었다면서? 계속 있었어요. 여의도 정가나 뭐 저 권력 주변에 저 권력 네. 용산 주변이나 예? 그 임성근 골프 그다음에 뭐모 씨 뭐 얘기가 계속 돌았다면서요. 그럼요. 땡땡 씨 부인과 땡땡 씨 부인과 땡땡 씨 부인이 김건희 부인과 또 어울린다.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이야기들이 저희가 이거 뭐 확인한 지 안 된 거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만 너무 많았죠. 근데 그 작년 네. 8월부터 벌써 그런 풍물이 계속 돌았는데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1년 다 되도록. 지금도 어느 정도 나왔는데도 아무 말 안 하고 있고요. 네. 자, 이제 확인돼 가는 게 구명 로비가 있었다. 누구냐? 보통 사람은 아닐 거다.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일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축됐거든요. 그렇죠. 응?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12번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이제 그 8월 2일이 정말 전쟁이라도 난 것처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분주하게, 부산하게 정말 그 난리 법석하듯이 뭐 움직인 날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저 시간이에요. 네. 그 대통령실의 문고리 또는 그 문고리라고 하는 강의구 부속실장이 그 임기훈 국방비서관에게 저게 아마 출근 시간 전일 겁니다. 네. 9시 전일 거예요. 네, 맞아요. 네. 9시쯤, 8시인데. 지금 저기서부터 시작된 거야, 그러면. 네, 맞죠. 예? 어쨌든 회의 전이었으니까요. 예. 그리고 다시 이제 8월, 15번 보여주세요. 저 8월, 그리고 나서 저렇게 부산하게,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거죠.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그리고 그날 대통령은 경로했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해병대가 나를 거의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해병대를 뭐 굉장히 경로를 했었고, 네. 경로한 그날 그 박정훈 수사단장이 경찰에 이첩했던 수사 자료가 회수되고 박정훈 대통령은 박정훈 대령은 수사단장에서 보직이 해임되고 네. 그리고 그걸로도 그 성이 안 풀렸는지 부족했는지 박정훈 대령을 항명수괴죄라는 거 수괴라고 했으니까 해병대 수사관 수사단이 다 항명했다는 거죠. 조직적으로 항명했다는 거죠. 예? 얼마나 성실한 분들인데 그걸 그렇게 합니까? 봤다는 거고. 네. 그리고 16번도 좀 보여주세요. 안보실장 당시에 네, 조태용 씨도 국정원장이죠. 네, 아주 많이 나오죠. 통화 내역이. 요번에 이제 그 부각되고 있는데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죠? 그 안타까운 죽음. 근데 예. 안보실장인 내가 안 나서는 게 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다. 어? 그래서 이게 자기는 안 나섰다는 거예요. 근데 통화가 아주 여러 차례 확인됩니다. 국회가 답변이 안 나서겠다는 거야. 에?
그리고 이거는 대통령이 나설 일도 아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한다. 그랬는데 저거 뭐야? 어? 임기훈 국방비서라고 8차례, 이종섭 장관하고 2차례, 예? 신범철 국방차관하고 2차례. 8월 2일 날 대통령이 경로한 그날. 경로한 그날. 네, 저도 뭐 통화 기록 계속 보고 있지만 조태용 씨 아주 많이 나옵니다. 2023년 8월 2일 날 무슨 간첩 선이라도 발견됐나요? 뭐 국지 도발이라도 있었나요? 뭐 잘 기억나지 않네요. 그런 거 없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왜 이렇게 분주하게 움직여? 그게 궁금한 거죠. 그렇죠. 의혹이고. 심지어 출장간 장관한테 그랬는데 직무대행이 있는데 차관이 예. 양쪽 다 전화하고. 근데 그 의혹의 시작이 8시 45분인가 아침 8시 45분인가 부속실장의 전화에서부터 시작됐다면 그 부속실장은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의 어떤 손발 역할을 해주는 건데 대신 전달한 게 아니겠느냐.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부영 로비라면 발언지가 나온 거야? 진양지가 나온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 어느 정도는 이제 보이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뭐 좀 더 부속적으로 또 볼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JTBC 보도에 나왔던 저희가 저번에 말 못했던 고석 씨, 고석 변호사. 네. 그분은 일단 조금 선이 좀 약해 보이는 것 같고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군검찰단 출신이고 물론 뭐 박정훈 대령의 변호인이 김정민 변호사가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이제 취재를 들어갔던 건데 전부 다 기자들도 그분이 뭐 이제 박정훈 구속시켜야 된다 뭐 이런 의견을 대통령한테 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좀 후속적인 것 같고 오늘도 이제 국회에서 뭐 비서관 뭐 보좌관들 만나면서 했던 이야기들 중에 가장 궁금한 커넥션은 이 방송에서도 한번 이야기한 적 있지만 김용현 뭐 경호차장 같은 사람들 제가 취재한 바로는 이분과 공군에 있는 고위 관계자 그리고 임성근이 MB 시절 청와대에 있을 때 친했었다. 근데 뭐 셋이 친한지는 모르겠고 임성근이 최소한 공군에게 이야기했다면 김용현에게 갔을 거고 김용현 경호처장은 대통령을 24시간 수행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외부 인물들 그리고 아까 이종호 씨, 김건희 커넥션 여러 가지를 좀 따져보면서 도대체 대통령이 그렇게 판단하는데 누가 개입을 했는지 전부 다 찾아가지고 처벌해야 됩니다. 네. 그 대통령 부인 그 김건희 여사 네.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왜 대국민 사과를 했었잖아요. 그랬었죠. 네. 경력 뭐 허위, 네. 그뭐 논문, 네. 주까지 이런 거를 네. 사과 그 대국민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불차리고 깊이 그 반성한다. 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아. 그냥 내조만 하겠다. 그랬었잖아요. 그랬었다고 했죠. 어떻게 뭐 우리 아, 그 뒤로 또 들은 얘기가 정말 네. 어? 제가 이제 대통령실 뭐 관계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냥 그분들이 실제로 이제 김건희 씨를 대면하신 분을 취재를 한 바에 따르면 김건희 씨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여자가 옛날처럼 영부인이 어떻게 내조만 하겠느냐. 내가 직접 나서서 하는 걸 좀 보여줘야겠다. 나 사업하는 사람이다. 돈도 벌어봤고 돈 많이 벌어봤고 뭐 듣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대요 당시에. 이분 진짜 총선 나가려고 하나 첫 번째. 그 얘기도 있었어요. 네, 두 번째 대통령보다 위처럼 느껴지네. 그러니까 네, 뭐 맞지. VIP 네. 뭐 제로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네,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하셨던 그 대선 후보 시절에 그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사과했던 게 얼마나 좀 가시적으로 느껴지는지. 참. 지금 커넥션도 마찬가지고요. 얼마나 사사롭게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 투스타와 영부인의 연계 커넥션 이야기가 나옵니까? 아마 그 집안도 아니고 같은. 최재형 목사 그 디올배 그 네. 녹취 그거 거기서 나오잖아요. 네. 나오고 그 최재형 목사 나와서 한 얘기 보면은 마치 자기가 대통령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 어? 그러면 내 임기 중에 남북 통일이 뭐 하도록 하겠다든지 네. 그래서 그 대화 화법이 거의 그렇더라. 제가 만났던 취재원도 똑같이 느낀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도 많고. 네. 정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군의 사건에까지도 영부인이 등장을 하는 거죠. 이게 왜 우리말에 오지랖이라 그러잖아요. 오지랖이라고 하는 게 이를테면은 예를 들어 나하고 그 사람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라서 아니면 내가 빚을 진 게 있어서 집안에 뭐라서 그래서 해줄 수도 있지만 그냥 오지랖이 넓은 사람들이 하는 게 여기저기 참견하는 사람 있잖아요. 예? 그럼 누가 그거 알았어 내가 해줄게. 야 이래저래 여기저래. 예? 근데 그게
뭐 그런 말 하잖아요. 나는 아무렇지 돈 하나 던지지만 개구리를 맞으면 죽어요. 응? 높은 사람이 한마디 하면 아랫 사람들은 그 무게가 응? 노라고 말하지 못하고 그렇죠. 응?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어떤 난리법석 호들갑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응? 그렇죠. 그게 최혜병이 안타깝게 순직했던 그 순간에 그 현장에서 작용을 했던 거고 이제 그 1년여가 지난 지금에 와서 봤을 때 그 수사를 막았던 사람들에게도 작동했던 거고 그런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특히 우리가 핵심 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청문회에 나와서 증인 선서까지 거부하고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라고 할 수 있는지 참 하여튼 의문이 듭니다. 예, 자, 우리 화도 나고요. 그 23번 좀 보여주세요. 23번. 자, 이게 참. 그 제가 한번 이 사진을 한번 이거 골라왔는데요. 네. 오른쪽 사진을 보면 그 박정훈 대령은 증인 선서를 해요. 응? 하죠. 아니 뭐 예. 당당하고 떳떳하고 뭐 그러면 뭐 증인 선서 못할 게 없고 증인 선서가 정직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오른쪽에는 임성근 사단장이나 그 사성 장군 출신인 그 이종섭 장관은 증인 선서를 안 합니다. 그렇죠. 정말 당당하게 앉아 있죠. 네. 저 계급장 바꿔 달아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요. 네? 응?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하고 계급장을 바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우리가 안보가 튼튼해지고 우리 국민들이 그 불안 걱정 없이 편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인들에 대해서 정말 사실 국방부 출입할 때 군인들 되게 좋아했었고 제가 친군 기자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군인 좋아했었는데 저런 분들 정말 처음 봤습니다. 제가 그 임성근 씨, 저 앉아 계시는 임성근 씨 취재할 때 이번에 골프장 내역 단독 기사 쓰면서 이런 말도 들었어요. 해병대 관계자한테 후방에 있는데 뭐 하겠냐고 골프나 치지. 너무 많이 치는 거 아니에요? 다 그래? 라고 하더라고. 야, 진짜. 혹시 뭐 이거 쪽에 들은 얘기도 당당한데? 군 쪽에서 아니면 네. 예비역들은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비역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한번 소개해 주시면 골프장 관련 내용. 댓글. 골프장에서 일해봤는데 네.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 제가. 한번 예. 자, 제가 잘 안 보여. 네. 맨 마지막에 함께 삼님인가요? 예. 제가 2군 사령부 골프장에 취업하여 일한 적이 있습니다. 예. 예, 크게 보이네요. 대령 이하는 그냥 병이고 기본이 별입니다. 그렇죠. 투스타는 아무것도 골프 아닙니다. 치러 오는 사람들. 네. 예. 대통령이 투스타를 휴가지 저도에 가서 개인 전화로 3번씩이나 전화하고 안보실 국방부 모두가 이렇게 개입한 것은 김건희에 연결된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의견은 아주 상식적인 이렇게까지 그 거예요. 호들갑 난리법석일 때는 네. 김건희 여사와 관련이 있는 거 아니냐. 저도 합리적 의심이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저게 저분만의 또 우리만의 어떤 의심, 의혹이 아니라 네. 그러니까 국민 다수, 국민 모두의 의혹이랑 봐야 돼요. 그렇죠. 예? 그럼 저 의혹을 풀지 않으면, 네. 해명하지 않으면 대통령이나 신뢰, 권위가 없는 거예요. 저 그리고 그냥 아주 잠깐 다른 소리를 하자면 이런 말도 하겠습니다. 지금 안보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골프장이요. 제가 예전부터 취재하면서 느낀 건데 군 골프장 아까 말씀하신 그런 체력 단련에 좋은 목적도 있지만 사실 전쟁 나면은 북한에서 나오는 게 AN2기 타고 아주 그 레이더에 그 음영지역이라고 하죠. 그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후방 지역, 척후 지역에다가 특전병들을 떨궈 놓거나 하는 거거든요. 그게 기본 작기라고요. 근데 골프장 보세요. 널찍하니 내려앉기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골프장 만들어 놓고 거기 적 들어오라고 그냥 뚫어놓은 거거든요. 부대에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거든요. 전쟁하는 나라라고 하면서 안보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사실 자기들이 두드러 깨야 돼요. 더 열심히 치고 다니잖아요. 지금. 얼마나 웃긴 건데요. 그거. 지금 골프장을 어디서 볼까요? 진짜? 임성근 저분은 보니까 골프를 엄청 좋아하는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군 골프장은요
그 일단 다른 민간인들처럼 네. 행동 반경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좋은 의미로 한 건데 그래서 그 안에 체력 단련도 하고 좀 네. 그 보상 차원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럼요. 예? 무슨 혜택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까 보시면 저기 골프장에서 근무하신 분들 병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할 건데 캐디 다 있고 이런 사람들 나라 지키기 위해서 온 사람들 저기다가 쓰고 그리고 그 골프장 아까 말했지만은 작게 이제 개할지예요. 그래서 그거 지키는 병사들이 또 있습니다. 그럼 또 소요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뭐 하는 짓거리입니까 솔직히? 예? 없어도 돼요. 아, 자기 돈 주고 가서 치면 되지 위수지역이 뭐 얼마나 멀다고. 차라리 도로 요즘 뭐 얼마나 골프장 많습니까 시골에. 그러니까 삼계삼님이 그 댓글 올려주신 것처럼 내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그리고 이 인터넷 무림에는 인터넷 세상에는 진짜 무림 고수들이 많아요. 각 분야에 전문가들도 많고요. 지금 함께삼님처럼 경험해본 사람, 제가 군 골프장 잘 압니다. 일해봐서 압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저도 얘기했지만 내가 국방부 출입해서 압니다. 저도 국방부에 있을 때 군 골프장 가봤어요. 예? 고백하자면 그래서 압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을 속인다는 게 가능하지가 않아요. 예? 그리고 우리 후배 기자 언론한테 좀 부탁이 있는데요. 국민들이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어떻게 보면 자꾸 그래서 언론을 못 믿는 거예요. 함께 사는 저런 분도 있잖아요. 기자들 군 골프장 가봤으면 다 알 거 아니에요. 8월 2일 날 그런 소동이 있었으면은 그게 우리 상식으로 판단해도 무슨 일이 있었을 거라고 의문이 있지 않아요? 우리가 가진 기자들의 직업병은 의심이거든요. 의심부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국민이 가지고 있는 의심을 풀어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의무를 계속 가둬놓고 있어요. 숨겨줘. 은폐해. 예? 이게 우리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언론만 똑바로 했어도 이런 일 안 벌어집니다. 예? 온 나라가 이렇게 1년 내내 시끄럽지도 않죠. 아, 정말 답답합니다. 네. 보이는 김에 24번도 좀 보여주세요. 응?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난 한 달 동안 말이죠. 국회가 가장 평화로웠어요. 평온했습니다. 일 잘하는 것 같았고요. 효능감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입법 청문회 하는 거 보고, 아, 국회를 깽판 쳐야지 뭔가를 숨길 수 있겠구나. 라는 전략으로 국민의힘이 들어간 것 같은데, 들어가자마자 주호영 그 대표가 뭐라 그랬죠? 추경호 민주당의 폭주를 막기 위해서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네. 민생 입법에 집중한다고요? 깽판 치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예? 지금 새로 부각되는 의혹 막으로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봐야죠. 정상적인 국회를 다시 비정상으로 만들어. 자, 우리 조중동 우리 언론 우리 기자들 좀 반성 좀 합시다. 예? 국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기자들이 해야 되는 게 뭐예요? 공평무사하게 정정당당하게 시시비비를 가려야죠. 은폐하는 게 우리 일입니까? 잠깐 흥분했습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우리 그 생각이. 김성진 기자도 한마디 하세요. 여기 앞에 여기 써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언론중재위 앞에 있다는 건데 이제 역사 앞에 거짓된 글을 쓸 수 없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이런 말하기 제가 같은 기자라서 진짜 창피한데 보통 어느 기관에 가든 자기들이 못 지키는 말들을 쓰더라고요. 지킵시다. 네. 그런 말밖에 하고 싶지 않네요. 거짓말 하지 맙시다, 제발. 네? 저 우리 이 앞에 있습니다만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 그 청원이 이제 있는데 그거 며칠 되지도 않은데 40만이 넘었다고 그래요. 이게 무슨 44만이라고? 그 사이에 또 44만 됐어요. 50만. 50만 넘었대요. 저 45만. 45만. 제가 어제 기사 쓸 때 27만이었거든요. 오후 5시에. 빛의 속도로 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이 상태입니다. 야, 지금은 얼마나 접속이 얼마나 많이 몰리면 이렇게 써요. 서비스 접속되는 게 좀 뜨네요. 이게 민의예요. 이게 그게 국민들의 분노가 지금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거예요. 폭발 직전이라는 거예요. 정말 100만은 금방 돌파하겠고 200만 될지 300만 될지 이제 궁금해지네요. 우리 조중동 기자들, 친일 언론들 윤석열 대통령하고 같이 갈 거예요? 순장조예요? 누구보다 빨리 눕잖아요. 상황 바뀌면. 많이 봤습니다,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상황 바뀌면 가장 빨리 눕더라고요. 태세 전환하고. 그러지 맙시다. 네. 아이고, 좀 잠시 흥분했습니다. 저도 죄송합니다. 시간이 많이 됐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 마지막 PPT 좀 띄워주십시오. 25번. 꼭 이 얘기는 좀 해야 되겠습니다. 자,
나의 여신님을 봤어요. 반갑게 손 흔들지는 못했지만 당신도 나를 보고 있다는 거 알아요. 어제 기숙사에서 자며 자기 생각을 참 많이 했다. 점호가 진행되는 동안 당신이 늘 오는 시간에 엄청 떨렸어. 이런 기다림과 떨림이 사랑이 아닐까? 멀리서부터 걸어오는 모습을 보며 주변에 있는 다른 애들이 전부 소고된 채 당신만 보이더라. 당장이라도 안아주고 싶었어. 청춘 남녀의 연애 편지가 아닙니다. 교사라고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어느 교사가 제자에게 보낸 편지에 그렇게 쓰여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자에게 망측한 편지를 보낸 그 유부남 교사가 교원 단체 총연합회 회장에 당선되었고, 아이들이 변태라고 불러도 할 말이 없을 것 같은 교사가 교총 회장이 되자 기억의 어두운 창고에 비밀로 묻어있던 저 망측한 편지가 세상에 공개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정말 아니다 싶었을 겁니다. 침묵과 방관은 또 다른 피해자를 낳을 거라는 위기의식이 작동했을 겁니다. 부조리해도 너무 부조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에 불이 붙었고, 교총 회장이 된 그 교사는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전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열린 정신건강정책혁신위원회 1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일상에서의 우울과 불안이 정신질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기에 발견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반도에 인류가 산 이래 가장 풍요로운 시절임에도 많은 국민들은 자신의 삶이 불행하다고 느낀다. 라고 하면서 다음 달부터 전 국민 마음 투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병 주고 약 준다는 것인지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그 기사에 어떤 댓글이 달렸는지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이 유명한 유머 하나를 소개할까 합니다. 독일의 콜 수상이 헬기를 타고 가다가 보좌관에게 이런 요구를 했답니다. 헬기에서 내리기 전에 국민들이 가장 기뻐할 소식 하나 짜내게. 그러자 보좌관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지금 수상각하가 낙하산 없이 이 헬기에서 뛰어내리면 됩니다. 오늘 순서 이어서 마치겠습니다. 자, 김성 기자 수고했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떳떳하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네 입으로 말했잖아.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거라고. 당연한 얘기잖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란 거 뻔뻔한 낯짝으로 해서 무시해봐도 이미 너는 알고 있을걸. 이놈에게 닥칠 그 뻔한 결말을 네 입으로 말했잖아. 진상을 밝히면 감옥에 간다고. 당연한 얘기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란 거 멍청한 소리를 해대며 모른 척해도 이미 너는 겁먹었잖아. 오금절이잖아. 식은땀 흐르잖아.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자가 거부하는 자가 감추는 거부하는 너 네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 그렇다면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